빌링스, 별명 매직시티는 번영 아래 숨겨진 노숙자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려는 사람이 드물다. 이 번영하는 도시의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나? 저와 탐험의 이 영상은 통계를 넘어 진정한 인간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빌링스에서 대부분이 보지 않으려 하는 이면을 함께 알아보자. 숫자 뒤의 인간적인 이야기. 빌링스의 노숙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공장 근로자였던 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고 옐로스톤 강 근처 텐트에서 생활한다. 2개의 파트타임 일을 하는 싱글맘은 아이들과 함께 차에서 잔다. 우리는 이혼과 압도적인 의료비 부채로 노숙자가 된 58세 간호사를 만났다. 양육시설에서 나이 제한으로 나온 젊은이는 몇 년간 소파 서핑을 했다고 전했다. 재향군인은 복무에도 불구하고 VA 지원으로 거리로 내몰렸다. 이 이야기들은 노숙이 종종 갑작스러운 위기와 시스템 실패로 인해 발생하며 개인의 결함이 아님을 보여준다. 누구나 노숙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단순한 진실을 상기시킨다. 몬태나의 혹독한 기후 속 생존. 빌링스의 겨울은 매우 춥고 기온이 종종 영하 20°C 이하로 떨어지며 계절 내내 눈이 쌓인다. 텐트, 차, 다리 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2024년 극한의 추위 동안 온난센터는 수백 명에게 간이침대, 따뜻한 식사, 임시 쉼터를 제공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었다. 자선단체는 수천 개의 담요, 코트, 핸드워머를 나눠줬지만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 응급서비스는 최소 10번의 저천증 호출에 대응했지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몬태나의 겨울을 쉼터 없이 버티려면 운 이상이 필요하다. 엄청난 회복력, 낯선 이들의 지원, 그리고 때로는 봄이 오기 전에 힘이 다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이 필요하다. 위기를 부추기는 경제적 요인. 빌링스에서는 생활비가 급등하는 반면 임금은 정체 상태다. 2024년 1베드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월 $1,200에 달했지만 몬태나 최저임금 $10.30 시간으로 버는 사람은 연간 약 $23,400만 번다. 이는 주거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재정적 비상 상황은 말할 것도 없다. 단 한 번의 의료비, 임대료 인상 또는 실직이 몇 주 만에 퇴거와 노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빌링스에서 수백 명이 이런 일을 겪었다. 퇴거율은 단일 연도에 10% 증가했고 지역 쉼터는 수용 한계에 도달했으며 대기 리스트는 몇 주로 늘어났다. 숫자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많은 근면한 사람들에게 재정적 안정은 한 번의 좌절로 쉽게 깨지는 허약한 환상이며 이를 뒷받침할 지원 시스템은 거의 없다. 정신건강과 중독. 숨겨진 싸움. 정신질환과 중독은 노숙과 깊이 연관되어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을 만든다. 옐로스톤 카운티에서 노숙자의 25%는 우울증이나 PTSD 같은 미치료 상태에 있으며 15%는 약물 사용 문제로 고통받는다. 치료 접근은 제한적이다. 정신건강 클리닉은 몇 달간의 대기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림록 같은 치료센터는 과부하 상태다. 2024년 림록은 1,200명을 도왔지만 후속 치료 부족으로 완전한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치료되지 않은 질병은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주거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노숙 자체는 정신 건강을 악화시킨다. 이 악순환을 깨려면 약물 이상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주거, 상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에 투자하지 않는 한 회복은 가장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닿지 않을 것이다. 청소년 노숙, 증가하고 간과된 문제. 2024년
빌링스 노숙 인구의 15%는 25세 미만이었다. 많은 이들이 양육시설에서 나이 제한으로 나오거나 불안정하고 종종 안전하지 않은 가정에서 벗어난 10대들이다. 그들은 차에서 자거나 소파 서핑을 하거나 거리에서 생활하며 폭력, 착취, 정서적 트라우마에 지속적인 위험에 직면한다. 지역 비영리 단체 텀블위드는 음식, 상담,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그들의 드롭인 센터는 작년에 500명 이상의 청소년을 도왔고 전환 주거 프로그램은 50명의 젊은이에게 임대 지원과 생활기술 훈련을 지원했다. 하지만 수요는 자원을 계속 초과한다. 이 젊은이들은 단순히 가출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망가진 시스템을 헤쳐나가는 생존자들이다. 그들을 돕는 것은 조기에 개입하고 악순환이 영구화되기 전에 깨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인식과 정책 반발. 모두가 노숙을 동정의 렌즈로 보지는 않는다. 2023년 빌링스 시의회는 공공 캠핑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위반자에게 무거운 벌금과 징역을 부과했다. 지지자들은 공공공간을 정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옹호자들은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범죄화한다고 반박했다. 지역사회 설문조사는 분열된 여론을 드러냈다. 60%는 질서 유지를 위해 더 엄격한 규칙을 지지했고 40%는 더 많은 서비스와 연민을 요구했다. 불행히도 처벌적 법은 종종 상황을 악화시킨다. 사람들을 서비스에서 더 멀리 밀어내고 사법 시스템에 부담을 주며 삶을 재건하는 데 장벽을 만든다. 실제 이야기에 대한 교육과 노출 없이는 낙인이 번성한다. 오해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두려움은 무활동이나 적대감으로 이어진다. 여론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통계 뒤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숙이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혁신적인 해결책의 지평. 도전에도 불구하고 빌링스는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2024년 시는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와 협력해 소득의 30%로 임대료가 제한된 50개의 저렴한 주거 유닛을 개발했다. 미술라의 성공에서 영감을 받은 마이크로 쉘터 빌리지도 검토 중이며 그곳에서는 70%의 주민이 1년 내에 영구 주거로 이동했다. 하우징 퍼스트 모델.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방식은 지역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만성 노숙을 20% 줄였다. 이동식 세탁 유닛과 위생 스테이션 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거칠게 사는 이들에게 존엄과 건강을 회복시킨다. 이러한 노력은 연민과 증거 기반 전략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지역사회가 행동할 의지만 있다면. 쉼터가 직면한 도전. 빌링스의 쉼터와 비영리 단체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몬태나 구조 미션은 연간 250만 달러 예산으로 운영되며 대부분 기부와 소규모 보조금에 의존한다. 2024년 기부가 10% 감소하면서 식사 제공과 사례 관리가 줄어들었다. 직원 문제도 도전이다. 사례 관리자는 종종 시간당 $15만 받고 번아웃과 높은 이직률로 이어진다. 이들은 필수적이지만 저임금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서비스 확장은 대중의 저항에 부딪힌다. 2023년 새로운 쉼터 제안은 지역 주민의 재산 가치와 안전 우려로 6개월 지연되었다. 시의 5% 토지만 쉼터로 지정되어 있어 공간 확보도 어렵다. 이러한 장애물은 필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해결책은 준비되어 있지만 지원이 부족하다. 더 넓은 지역사회 지원 없이는 쉼터는 위기 모드에서 계속 운영될 것이다. 의료 접근, 중요한 격차. 빌링스 노숙자의 거의 3분의 1이 당뇨병, 천식,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는 사람은 약 10%에 불과하다. 보험이나 신분증이 없으면 기본적인 치료도 닿지 않는다.
리버스톤 건강클리닉은 연간 약 2,000명의 환자를 진료하지만 수요는 그 용량을 훨씬 초과한다. 치과 치료는 더욱 제한적이며 대기 리스트는 6개월 이상이다. 2024년 이동식 건강 유닛은 500명에게 기본 치료를 제공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필요한 이들의 일부만 도달할 수 있었다. 일관된 치료가 없으면 사소한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노숙의 악순환에 갇히게 한다. 의료 접근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안정과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다. 일자리와 고용, 안정으로의 길. 고용은 노숙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다리지만 단순히 일자리를 주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신분증 없음, 깨끗한 옷 부족, 최근 경력 부재, 교통수단 부족, 그리고 종종 치료되지 않은 트라마나 건강 문제 같은 복잡한 장벽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진전이 있다. 2024년 몬태나 구조 미션은 200명에게 음식 서비스, 건설, 고객 관리 같은 직업 기술을 훈련시켰다. 이 중 60명이 소매, 호스피탈리티, 건축 직업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았다. 빌링스의 한 레스토랑 체인은 지역 쉼터에서 15명을 고용하며 유니폼, 유연한 스케줄, 멘토링을 제공했다. 결과는 낮은 이직률과 더 깊은 지역사회 유대였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수천 명의 삶을 재건하도록 도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확장하려면 더 많은 고용주 파트너십, 전용 자금, 그리고 보육 및 교통 지원 같은 포괄적인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 일은 삶을 바꿀 수 있지만 시스템이 성공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역사회 행동의 힘. 2024년 빌링스 전역에 평범한 사람들이 놀라운 연민을 보여주었다. 의료 모금은 4,000파운드 이상의 코트, 담요, 신발을 모았다. 지역사회 기부는 가장 추운 밤에 쉼터와 온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5만 달러를 모았다. 지역 카페는 10명의 전 노숙자를 고용하며 수입뿐 아니라 자존감과 소속감을 주었다.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은 폭설 동안 팝업 쉼터를 열기 위해 수천 달러를 모았다. 고등학생들은 위생키트 모금을 조직했고 교회들은 식사 제공 행사를 열었다. 이러한 행동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함께 강력한 돌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무언가를 하면 된다. 충분한 사람들이 행동하기로 선택하면 변화가 따른다. 신앙 기반 지원과 자원봉사자의 영향. 빌링스의 교회와 신앙 기반 단체는 노숙과의 싸움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다. 2024년 지역 교회들은 5,000회 이상의 따뜻한 식사와 1,000박의 쉼터를 제공하며 정부와 비영리 시스템이 과부하일 때 종종 나섰다. 식사와 쉼터를 넘어 이들은 500명 이상에게 상담, 기도, 일자리 추천을 제공하며 희망과 안정을 되찾도록 도왔다. 자원봉사자는 이 일의 생명줄이다. 몬태나 구조 미션에서만 1,200명이 1,000시간 이상을 바쳐 식사 제공, 클라이언트 멘토링, 청소년 튜터링, 일자리 인터뷰를 위한 교통 지원 등을 했다. 청소년 노숙에 초점을 맞춘 텀블위드는 300명의 자원봉사자가 아웃리치에서 이벤트 조직까지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하지만 번아웃은 점점 더 큰 우려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시간, 에너지, 정서적 지원을 너무 많이 주어 종종 지침의 경계에 있다. 그럼에도 그들의 존재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연민은 완벽함이 아니라 의지를 요구한다. 돌봄의 격차가 큰 도시에서 신앙에 기반한 친절은 가장 중요한 공백을 채운다. 기술과 데이터, 오래된 문제를 위한 현대 도구. 최근 몇 년간 빌링스는 노숙 문제를 더 전략적으로 싸우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중앙 집중식 디지털 시스템은 다양한 서비스에서 1,000명 이상의 개인을 추적하며 사례 관리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중복을 줄이며 돌봄의 연속성을 개선한다. 2024년에 출시된 모바일 앱은
매달 200명 이상의 사용자를 음식, 은행, 쉼터, 의료, 클리닉, 일자리 게시판에 업데이트된 목록과 연결한다. 이는 스마트폰은 있지만 안정적인 우편 주소나 지속적인 아웃리치가 없는 이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가장 유망한 것은 시의 새로운 예측 모델링 프로그램이다. 임대료 데이터, 고용 상태, 기타 위험 요소를 분석해 2024년에 퇴거 위험에 처한 100가구를 식별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조기에 개입해 이주를 방지할 수 있었다. 기술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명하게 사용하면 모든 노력을 증폭시킨다. 제한된 자원을 더 멀리 뻗게 하고 더 빠르게 대응하며 더 똑똑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빌링스, 몬태나의 재밌는 사실. 빌링스는 몬태나에서 가장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와 매력으로 가득하다. 1880년대 철도 붐 동안 급성장해 매직시티라는 별명을 얻으며 작은 정착지에서 경제 중심지로 거의 하룻밤 사이에 변했다. 도시는 하이킹 트레일과 고대 아메리카 원주민 암각화를 제공하는 극적인 삶. 절벽인 림록스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매년 20만 명 이상이 몬태나 박람회에 몰려 로더, 콘서트, 카니발 놀이를 즐긴다. 빌링스는 또한 주에서 가장 많은 양조장 수를 자랑하며 수제 맥주, 애호가들의 핫스팟이다. 40마일 이상의 도시 트레일과 루이스와 클락 탐험대에 윌리엄 클락의 서명이 있는 폼페이스 필러 같은 인근 자연 명소로 야외 모험도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다. 빌링스는 공룡을 좋아한다.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풍부한 화석층이 차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고생물학자와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을 끌어들인다. 역사, 하이킹 또는 맥주에 관심이 있든 빌링스는 항상 약간의 마법을 품고 있다. 숫자 뒤에 모든 사람은 꿈, 과거, 미래를 가진 사람이다. 이 영상이 노숙을 겪는 이들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보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댓글을 남기거나 생각을 공유하거나 단순히 조금 더 연민을 퍼뜨려도 좋다.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에서 변화가 시작된다.